자, 이번에는 여권에서 나왔던 또 구설입니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속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롯이다. 녹음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그리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회의에 앞서서. 버스 파업 밀담에서 국토부 이상한 짓,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토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깜짝 놀랄 이런 발언이 되겠죠. 추측이 분분하다. 도대체 속내가 무엇일까? 여기 있습니다. 관료들 복지부동 비판하며 언급을 했습니다. 청와대 버스 파업 적극 대처 요구에 질책성 발언 두고 진위 파악에 분주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발언이 이제 알려진 뒤에 반응이 좀 나왔는데 이렇군요. 경향신문입니다. 현 정권도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관료는 손발만 되라니 답답하다. 이 관과의 이런 반응이라고 합니다. 김수현, 이인영의 관료 불신 발언에 관과가 술렁이고 있다. MB 때나 지금이나 정권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치적 없애기. 국회 역할 커졌지만 여론 휩쓸려 정부 부처보다 근시한 적. 뭐 이런 비판이 관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요. 도대체 어떤 발언이길래 이런 반응이 나온 건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보시죠. 경제도 바꿀 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정부 관료가 말을 덜 듣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봐서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이게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고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한쪽으로 김현미 장관이 한 달 언내에 지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 걱정이고. 근데 그런 거는 영상 잠깐만 틀어주면 엉뚱한 짓들 하고 이거 될 것 같은데 걸릴 것 같은데. 네, 이거 뭐 녹음될 것 같은데라 걱정했는데요. 녹음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요. 지금 내용을 저한테 간단히 정리하면요. 최근에 버스 파업 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서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란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상한 짓, 엉뚱한 짓을 한다. 그러니까 관료들을 겨냥한 말일 겁니다, 분명히. 자, 박원석 전 의원. 네. 글쎄요. 지금 사실은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은요, 지금 여권 정책을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그렇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근데 저런 말이 나오니까요, 관료들이 깜짝 놀라긴 하겠습니다. 뭐 놀라기도 하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예. 할 수도 있겠죠. 우리 보고 이상한 짓을 한다 이렇게 약간 어쨌든 얘기를 한 거예요. 관료들은 정부 국정운영 방침에 맞춰서 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예. 여당 원내대표나 청와대 정책실장이 저런 얘기를 하면 좀 서운하긴 할 텐데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예. 실제 정책을 움직이는 거는 관료들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은 왔다 가는 예. 그런 존재인 거고 아. 관료는 영원하기 그렇죠. 때문에 실은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넘어가서 후반기에 들어서면 관료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때부터 정부 내부적으로 레임덕도 발생하고 이게 예. 이제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뭐 지금 그런 시기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데 아마 그런 식의 어려움을 두 사람이 은밀하게 주고받는다는 게 사실은 은밀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다 이렇게 여과 없이 속생각이 전달이 된 건데요. 예. 저는 뭐 이거 가지고 관료와 청와대 간에 신경전을 벌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로서는 국정 중반기를 넘어가니까 예.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 공무원 사회를 잘 다독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 컨트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관료들도 그 과거와 같은 태도, 즉 정책은 우리가 하는 거다. 정부는 왔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관료는 영원히 없다 이런 얘기를 예. 이 직업으로서 관료라는 책에서 막스 베버가 독일의 예.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했는데 대한민국의 관료들은 영혼이 있어요. 그게 어떤 영혼이 있냐면 그야말로 관료의 영혼이고 어떻게 보면 좀
보수주의적인 어. 그런 이 정책 기조를 운영하려는 예. 그런 경향성이 크죠. 그런 경향성을 좀 버리고 어찌됐든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정부고 그 정부가 예. 이제 임기 중반기밖에 안 왔습니다. 때문에 정책은 우리가 한다. 이런 어떤 관료적인 뭐랄까요 관성 아집 이런 건 좀 벗어던지고 예. 정부 정책 방침에 충실한 그런 어떤 정책 운영을 여전히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우연히 포착이 된 밀담 내용. 사실 회의 전에 기자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송 카메라가 마이크를 미리 갖다 놓거든요. 그리고 좀 미리 연습도 하고 이렇게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 내용이 잡힌 겁니다. 자, 윤시한 변호사. 내용을 그 포착된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관료에 대한 어떤 질책성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김수현 전체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부 2년 됐는데 마치 4년 같다. 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요 대목은요. 그러니까 4년 차 같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정부의 영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한 발언. 관료 사회에 잘 안 통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복지 부동이 심각하다 이런 취지의 어.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되게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게 예. 어느 성향의 정부이든지 간에 관료는 이제 직업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예. 선출직 공무원인 정부와 직업 공무원과의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이 선출된 그 선출직 정부가 입안하는 정책을 그대로 다 수행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 4년, 5년 정도의 단기적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관료들은 그것이 장기적 과제로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예. 여기까지 검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견제 역할도 직업 공무원이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무작정 관료가 정부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옳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좀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정 부분 또 정부가 위반한 정책을 관료가 또 충실히 이행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게 한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느 정부 때나 다 예. 부각되는 문제인데 예. 예. 따라서 관료들의 어떤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예. 관료가 내는 목소리도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좀 반영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느 누가 옳다 그러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이 버스 대란의 문제에서만큼은 사실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결과인 건 맞죠. 예. 왜냐하면 52시간 근무제를 하면서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예. 기사분들과의 어떤 마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관료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위반상에서 따르는 결과다. 그래서 예.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 저런 밀담의 내용이 알려진 뒤에 도대체 속내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저런 얘기를 서로 나눴을까에 대한 부분 중에서 바로 이 버스 파업 위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위기가 불거졌을 때 여론이나 언론에서 52시간 발 파업 위기다. 뭐 이런 내용들의 좀 지적이 꽤 있었거든요. 분석과. 그거에 대해서 아마 여권에서는 조금 불편하다. 왜냐하면 52시간 근로제는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혹시라도 관료들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불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요. 자, 그러면 그 출발점이 됐다고 할 수 있죠. 버스 파업 위기. 그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경향신문인데요. 정부, 지자체의 버스 파업 특단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촉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촉구의 내용을 보니까 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스 요금을 좀 지자체가 올려라. 이 요금 올릴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국토부 노동부 휴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자체 노사 합의 만들라. 어제 그런데요. 아무래도 아까 앞서 봤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정책시장의 그 발언이 속내가 과연 무엇일까? 아마 요 내용과도 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어제 김현미 장관이 이제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자체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만들어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그 회의 발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의 조정을 신청한 업체들은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1일 2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주 52시간제 시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 네. 지금 뭐 두 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 밀담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거, 그리고 지금 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자체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요금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아까 그 밀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김수현 실장이 그 현 정부 초기부터 되게 오랫동안 지금 중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를 대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문제점을 많이 겪어보셨던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그냥 사담은 아니셨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경고 차원에서 일부러 들으라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립니다. 그러면은 마이크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슬쩍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기자들이 옆에서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조그만 소리로 아예 그냥 뭐 쪽지로 날리는 거 아니면 웬만해서는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답답한 마음을 좀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당연히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아까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견제 역할을 하는지 아니 지금처럼 계속 방해의 그 역할만 하고 있었는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김수현 실장의 말을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저희가 프로그램의 첫머리를 프랑스 얘기로 시작했는데 예. 프랑스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에 자신의 군인들을 투사를 해서 인질 작전을 성공하고 돌아오는데 우리나라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이 말 안 듣는다고 청와대 2인자가 푸념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국민들이 국가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가가 그러면 우리들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국가가 그럼 자기 부하들을 다스려서 우리를 보호해줘야 될 텐데 자기 부하들 말 안 듣는다고 국민에게 푸념을 하고 있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다면 정책은 더 먹혀들지 않는 건데 청와대 2인자가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정책실장은 청와대 2인자입니까? 그렇죠. 비서실장 다음에 정책실장이니까요. 지난번에 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KBS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청문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청문회 문제 없다. 왜냐하면 장관들이 일을 잘하지 않느냐. 장관들이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청문회가 그게 잘못됐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일로서 승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2인자 정책실장과 원내대표와의 대화에서 요지는 뭡니까?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럼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건 결국에는 부처의 장이 공무원들을 지휘 통솔을 똑바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휘 통솔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러면 뭡니까? 결국에는 청와대의 2인자 실제로 정책이 돌아가는 부분을 아는 분은 이게 장관들이 제대로 지휘 통솔을 못해서 부처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는데 대통령께서는 부처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간 인식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인식이 다르니까 지금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 정부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관을 바꾸든지 아니면 장관을 다독이든지 아니면 야단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주 52시간도 비틀거리고 그러면 결국에 내일 모레 버스가 서버리면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서민들 버스 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 포용국가를 표방을 하면서 결국에는 근본적인 피해는 서민에게 다가온다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슨 낯으로 얼굴을 들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장관들을 제대로 그 지휘 통솔을 해야 됩니다. 장관들이 부처에 가서 공무원들을 다독이든지 야단을 치든지 꾸중을 하든지 공무원들이 움직이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장관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장관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어떤 지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지금 저 밀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